안녕하세요. 독특한 책이나 텍스트를 소개하는 바람구두입니다. 오늘은 김태용 작가의 뒤에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야기 없는 이야기이자 작가를 위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011년 제3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처음 이 작품을 읽게 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도 없고 액션이나 추리 등등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오직 인물의 정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독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인공인 A가 등장하고 주인공 A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각각의 인물이 연루되고 주인공이나 다른 인물들이 내적 고뇌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주인공 편의 인물도 등장하며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이렇게 인물들과 사건들이 교차되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김태용 작가의 뒤에라는 소설은 이 보편적인 원칙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소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설을 쓰는 작가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붕괴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도시가 붕괴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겠지만 소설 속 인물은 특이하게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니 일반적이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 외관적인 모습, 옷, 친구, 가족 등등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설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은 첫 번째 문장처럼 어떤 이야기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인물의 파편적이고 무질서한 의식세계를 자유롭게 보여주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조금 어려우니 간단하게 소설의 한 문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의식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그대로 내뱉고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을 한층 더 다가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하필 작가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 소설은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주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의 고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소설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의 거미줄로 당신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이 밤의 나의 욕망이요. 문장의 거미줄이라는 것은 작가의 글을 말합니다. 독자에게 읽혀줄 작가의 글을 말하죠. 즉, 이 문장은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작가의 내적 고뇌와 자신의 글로 독자를 붙잡고 싶은 작가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뒤에라는 소설에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귀 기울여 다오.
어떤 어조로 당신의 길을 간지려 할지 말해다오. 독자는 이미 만들어진 소설을 읽습니다. 서사 구조가 확실하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들어진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요?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작가의 고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 문장처럼 독자를 자신의 책에 붙잡고 싶은 것도 작가의 고뇌이자 욕망이죠. 읽기만 하면 사라지는 문장이 있다. 소설 속의 모든 문장을 독자들이 심도 있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장은 읽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문장이 가진 의미가 소설 속에서 무엇인지, 또는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지요. 읽기만 하면 사라지는 문장이라는 것은 소설 작품 내에서 독자들이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치는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읽고 지나친 문장이 작가가 의미를 담은 문장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작가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많은 문장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소설을 읽진 않죠. 실제로 그렇게 읽지도 않고요. 만약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파고들면서 작품을 읽게 된다면 책 하나를 영원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 속에 쓰이는 문장들이 그저 읽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는 것이 작가에게 큰 고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완성시켰음에도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을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썼음에도 원하는 의미나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독자들이 아무리 잘 썼다고 칭찬을 해도 작가 자신이 자신의 소설을 완벽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야기를 완성한 뒤에도 작가는 창작해낸 이야기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이야기였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뒤에라는 소설은 작가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독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 소설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설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상상을 할 겁니다.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의 성격, 성별, 가족사, 인간관계를 설정할 거고요. 큰 축이 되는 줄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거리에 맞게 이야기를 상상하겠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될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낫겠지. 아니야, 이 행동이 낫겠어. 그리고 이런 말을 주인공이 하는 거야 라거나, 이 부분에서는 반전을 줄까? 아니야, 반전 대신 잔잔하게 끝내는 거야. 아닌가? 그래도 반전이 나으려나? 라거나 말이죠. 이렇듯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교차하면서 소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편적이고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작가에게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수많은 문장과 단어 중에 단 몇 개만을 골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나타난 파편적이고 무질서한 문장들의 연속이 바로 소설가가 겪는 창작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작가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목인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라는 말은 보통 원인과 결과를 보여줄 때나 쓰는 말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젖었다. 녀석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뒤돌아섰다 와 같이 말이죠. 이것을 작가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작가가 생각을 마친 뒤에 이야기를, 소설을 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소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소설가의 창작의 고통 뒤에 나올 하나의 작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서 겪고 있는 창작의 고통 뒤에 비로소 소설이 나온다는 것을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대신 창작의 고통이나 작가의 고뇌가 들어있죠. 이야기는 없지만 이 창작의 고뇌 뒤에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없는 이야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없는 이야기, 김태용 작가의 뒤에라는 소설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책은 제3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소설의 전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기존의 소설과는 조금 다르니까요. 지금까지 특별한 책이나 텍스트를 소개하는 바람구두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특별한 책이나 텍스트로 만나 뵙겠습니다.